네, 이번 영상은 클라우드 분야 진출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클라우드 분야라는 것을 저는 IT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모두가 다 생각은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IDC라고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이렇게 쭉 두고 뭐 랜선 꽂고 이렇게 서비스를 했던 그런 것에서 이미 그냥 시장 자체는 클라우드로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옮겼거나 염두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거나 일부러 옮겼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에 IDC 물론 클라우드도 IDC로 관리합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도 결국 누군가는 이런 IDC에서 서비스를 해.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이 됐든 구글이 됐든 어딘가에는 서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것들을 그런 메이저 업체들이 클라우드로 서비스함으로써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기를 그냥 이용하는 거죠. 서비스로서 그거를 이제 아스라고 하죠. 아이아스. 예, 인프라에서 서비스로서 인프라를 이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아시죠? 자, 인프라를 서비스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예요. 물론 파스도 있고 사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서버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일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IDC에서 관리를 한다 했을 때도 이 서버 하나를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버튼 몇 번 클릭으로 몇 분 만에 서버가 하나씩 가상 서버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방향성은 저는 그냥 클라우드로 향하고 있고 이미 많이 갔고 클라우드 분야는 어,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개발자도 뚝딱뚝딱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전문가 또는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그 포지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서비스로 AWS나 뭐 애저나 그 GCP 같은 데서 이걸 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거는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 심지어 일반인들까지도 서버를 하나 띄우는 게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어디 매뉴얼 찾아보면 잘 하면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서버를 관리했던 사람들의 몫보다는 굉장히 가볍게 다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시장은 너무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아키텍처 수준으로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야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서버 하나 생성하고 서비스로서 쓰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건 조금 오산인데 클라우드라는 것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결국 아키텍처라는 말을 뺄 수가 없어요. 아키텍처.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서버들을 구성할 것인가, 뭐 데이터는 어떻고 이런 흐름들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그 구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키텍처이고 지금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쉬워졌지만 결국 아키텍처를 또 잡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분야로 염두를 하신다면 아키텍처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무슨 트렌드가 있냐면 멀티 클라우드라고 해서 멀티 클라우드 AWS나 GCP나 애저를 다 염두를 해요. 애저 스펠링 확인해 보시고 자, 다 염두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서비스에 너무 그것만 안다라기보다는 이걸 다 두루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원해요. 참 어렵죠. 뭐 하나만 잘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의 기반 지식, 기술 플러스 아키텍처를 하시면 클라우드 쪽으로의 역할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준비를 뭐 할 것인가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AWS, GCP를 공부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공부를 하면 되긴 해요. AWS, GCP는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표현을 왜 그렇게 썼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서비스가 매달 또는 매일 어떤 상황에서 서비스를 바꾸거나 또는 확장하거나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추가하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기는 이 회사 직원들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공부를 접근하셔야 앞으로 내가 취업할 때 또는 내가 미래에 먹고 살 그런 근본적인 나의 체력을 키울 수가 있냐?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아키텍처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능 하나를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것보다 그거를 어떻게 큰 그림을 잡아갈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이런 박스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VM이라고 해서 버추얼 머신 하나를 생성을 하는 것을 AWS든 GCP든 애저든 조금씩 다른 메뉴 트리를 따라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현재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현업에서 하실 게 아니면 그 기능 메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서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를 어떤 식으로 연결했을 때 어떤 프로토콜로 또 이것을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흐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들을 공부하는 자체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유효하다는 거죠. 메뉴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기능은 조금 업그레이드 됐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도 그런 것들을 누군가 잡아야 되거든요. 데이터는 어떻게 흘려보낼 것이고 또 이거 뭐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고 이것의 프로토콜은 어떻게 맞춰가야 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편해져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죠. GCP도 그렇고 AWS도 그렇고 자격증이 있긴 있어요. 예. 이걸 딴다고 뭐 보장은 안 돼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는 목적으로 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키텍처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순수하게 공부를 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냥 늘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운전면허를 뭐 몇 년 만에 땄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따서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면 차라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바텀업으로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네트워크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뭐 보안, 뭐 네트워크가 좀 더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금씩 이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근데 가장 저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리눅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연. 왜냐하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쓰는 게 윈도우즈 운영체제고, 서버 시장은 유닉스였었지만 리눅스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자, 클라우드를 한다? 라는 건 결국 서버를 운영한다? 또는 서버를 구성한다인데, 자, 이 서비스 쪽에서 뭐 이 VM이라든가 몇 개 띄워보면 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또 다시 리눅스까지 만질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이 되거든요. 리눅스를 전혀 안 하고 인프라를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 리눅스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하시는 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익숙하게 되고 익혀야 되는 분야입니다. 리눅스만 잘해도, 리눅스만 끼똥차게 잘해도 취업 다 되고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리눅스 저도 설치해서 뭐 해봤는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렇잖아요. 그 자전거를 타는 게 누가 어렵겠습니까? 다 타죠. 하지만 자전거 선수가 되는 건 다르잖아요. 경륜 선수가 되는 거는 정말 허벅지 터지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클라우드 분야로 가실 분들은 리눅스 준비를 철저히 내 것처럼 책 하나를 그냥 완전히 마스터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한 10번 정도 보는 그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고, 네트워크도 좀 이해를 하시고, 뭐 데이터베이스도 어느 정도는 좀 아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아키텍처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라. 그 하나하나 서비스를 지금부터 막 그 하나씩 막 외워가면서 공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시험 문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몇 년 뒤는 그 서비스 체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이 바뀌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만 아키텍처라든가 리눅스는 최소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영어 같은 게 되는 거죠. 영어 잘 안 바뀌잖아요. 영어랑 언어가 안 바뀌잖아요.
이런 두 가지 준비를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이렇게 잡아가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반복해야 되고요. 뭐 어디 그 책 찾아보면서 프로그램 그 개발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거기에 덕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그러면서 자격증 같은 거는 왜 좋냐면 자기를 조금 대변해 줘요. 약간은. 그래서 그런 목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사 요강 같은 데 보시면 시스템 엔지니어를 뽑는,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를 이제 뽑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분야이고, 심지어 개발자들도 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시대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준비는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격증 한 개로 되는 분야는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공부하실 때 그런 AWS나 GCP 같은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 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거를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언제든지 댓글이나든가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